오늘의 키워드는 결국 차기는 조국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수석을 염두에 두고 인사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과거 참여연대에 몸을 담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조국 민정수석, 정권 출범 이후에 온갖 논란의 중심에 이 조국 수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를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조국 민정수석이 있기 전에 이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 전 수석이었습니다. 국정농단의 총책임자로 불릴 정도로 이 전 정부 문제를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검찰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 이런 여러 비판의 중심에 있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고 조국 수석이 맡는 청와대는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할 거라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고 나서는 오히려 하루도 청와대가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민정수석은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을 총괄할 뿐 아니라 청와대 등 주요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선보였던 수많은 인사들, 결국은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중도에 낙마했던 인사들을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요.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겨왔고 이를 검증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은 지명 철회까지 된 조동욱 과기부 장관 후보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문제 잡으라고 했더니 갭 투자 논란에 휩싸여있던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외유성 출장 문제 때문에 임명이 되고 나서도 자진 사퇴했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 놓아서 얘기했던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떡하니 선보였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대한민국 법을 총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인데 위조 혼인신고 문제가 불거졌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식 대박 의혹으로 유정법빛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됐던, 그래서 후보자 사퇴까지 할 뿐 아니라 후에 검찰 기소까지 당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도대체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총괄했던 조국 수석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던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지금까지 거명하는 인사들은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 처리한 인사들이고요.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명을 대통령이 끝까지 강행했던 인사들까지 꼽으면 정말이지 끝이 없습니다. 이유정 후보자 문제가 있었는데 또다시 주식 관련 논란이 됐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임명한 건 정말이지 현 정부의 인사마이웨이의 결정판이었죠. 가만 돌이켜보면 조국 수석이 문제가 됐던 후보자들의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떨어졌던 사람이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혹여 인사권자의 의중에 맞춰서 이거 인사검증에 문제가 되는 거 훤히 다 보이는데도 일부러 눈 감고 넘어간 것은 아니냐, 이런 여러 의구심이 되는 대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관없이 대통령과 일부 지지층만을 위한 국정 운영에 선봉장이 되어온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대목인데, 그래서 조국 수석을 향한 국민적 비판이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김정숙 여사가 10여 곳의 대기업 CEO들을 청와대에서 불러들여 비공개 오찬을 가진 것을 두고 크게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선출되고 위임된 권력이 아닌 영부인이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냐, 여러 비판이 쏟아졌는데, 하물며 이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어떤 권한도 위임받거나 부여받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흔들고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의 중심에 늘 한가운데 조국 수석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헌법을 개정하는 일, 개헌은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0명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을 할 수가 없음은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야당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대통령 스스로의 개헌안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게 작년 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 개헌안 발표의 핵심에는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죠.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채로 선거법을 개정한다? 선거의 룰,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게 되는 권리를 정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것을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그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인 처리를 강행하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도 조국 수석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SNS에 야당 의원들을 조롱하고 자극하는 듯한 기사를 링크했던 장본인, 바로 청와대에 몸을 담고 있었던 조국 민정수석이었죠. 이런 조국 수석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국은 촛불 정권의 상징이라고 오버스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영화
기생충 아마 많이들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 주연 배우 송강호 씨는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두고 문재인의 페르소나, 리틀 문재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고향이 부산이고 법학을 전공했고 학생운동을 했으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뭐 대깔뿐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다는 일이 얼마나 문제인지 우리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그럴 재간이 없습니다. 과거로 시계를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이명박 정부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겠다 결정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규탄 결의문을 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가장 공정해야 할 자리에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선거용 인사요, 정권 말 권력형 비리와 친인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데는 상관없지만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 바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인식이 변할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주장에 따르면 그냥 청와대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페르소나, 부신이라고 불릴 정도의 조국 민정수석이 이 법무부에 가서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군사정부만도 못한 정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얼마 전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개입되었다고 여권으로부터 맹 공격을 받고 검찰로부터 여러 피의 사실 공표 당해서 정치인으로 생명 완전히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이야기했던 권성동 의원이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 여권과 검찰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권성동 의원에게 제기됐던 그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권성동 의원이 받았던 정치인으로서의 피해는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까요? 반면 여권 핵심 인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 다뤄왔습니까? 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례 얘기해왔는데 비공개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만 해왔던 이런 검찰의 태도만 보더라도 여권과 야권을 대하게 되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검찰이 다했는지 여부는 이거 뭐 모든 국민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고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그런 날이 오면 그리고 적폐청산 앞으로 더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지켜줄 수 있는 것인지 눈을 감아도 여러 미래의 장면들이 훤히 그려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암담한 심정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김병민의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페르소나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합니다. 야권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을 시키겠다는 정부인이 이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하는 것도 결국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면 오직 자신들만의 주장이 선이고 개혁인들 얘기하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찰 개혁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촛불개혁의 성과라고 주장하면서 차기 대권 열차에 무임승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조국 수석이 혹여 차기 대권의 뜻이 있다면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오를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 출마해 국민들의 객관적 평가를 구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요? 그동안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던 당신의 인연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인 평가를 국민들이 표로 확인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권력의 뒤에 숨어 책임지지 않는 활동을 해온 조국 민정수석에게 진정 정치에 조금이라도 뜻이 있다면 당당히 국민 앞에 나서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